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악갱이 시즌을 맞았습니다. 심심치 않게 악갱이들이 병원에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길냥이, 특히 악갱이를 구조해서 입양할 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키우게 되는 고양이 품종 1위는요, 당연히 코리안 숏헤어, 코숏입니다. 그냥 길냥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유형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대부분 전혀 계획 없이 정말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혹은 반강제로 집사가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된 집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묘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택당했다며 자위적인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준비도 없이 어쩌다 집사가 되신 분들을 위해 혹은 언젠간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묘연을 위해 미리 지식을 갖추어 놓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냥이를 집에 들이는 행위는요, 길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아이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닌 구조활동에 해당합니다. 동물에게 혹은 인간에게도 자유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도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자유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는 정상 행동을 표현할 자유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유란요, 5가지 형태의 자유로 나뉘게 되는데요. 집으로 고양이를 들이는 행위는요, 이 중에 한 가지 자유를 제한하고 나머지 4가지 자유를 선사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며 직장을 때려치우고 산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 가지 자유를 포기하고 나머지의 자유를 공포나 질병이나 혹은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선 길냥이는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집으로 데려오면 우선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벼룩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은요, 진드기나 귓진드기 혹은 회충 같은 내부 기생충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충을 꼭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50일령이 넘었다면은요, 레볼루션 같은 목에 발라주는 형태의 종합 구충제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1회 구충으로 모든 내 외부 기생충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길에서 입양한 아이 약 70% 이상은요, 허피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감염되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감기 같은 질환으로요, 콧물이나 눈곱 등을 일으키게 되고 심하면 식욕을 잃게 되어 밥을 안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눈곱이나 콧물 같은 증상을 보이면은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양이를 구조한 뒤에 나이를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아의 상태와 크기, 발육 정도를 가지고 나이를 한번 평가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혹은 몇 달이 되었는지 나이를 알아야 초유를 먹이거나 혹은 이유식을 먹이거나 혹은 어린 자매용 사료를 먹일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접종의 시기와 구충의 시기 그리고 중성화 수술의 시기 역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부터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역시 나이를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다면은요, 매 3시간마다 초유를 먹이면서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대소변 또한 스스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티슈 같은 것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엉덩이 부분을 톡톡톡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후 3, 4주차가 되면은요, 스스로 일어나 걸으면서 음식을 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유식을 시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8주령까지는요, 가끔 초유를 입에 물려서 빠는 습관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나중에 울서킹 신드롬이나 사람을 쭉쭉쭉 빠는 듯한 유아 행동 같은 행동학적 문제를 미리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생후 50일령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접종과 구충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묘를 구조하여 키우신다면은요, 집에 들이신 후에 몇 달간은 문단속을 잘 하시고요, 창문 등을 꼭 잘 닫아서 혹시라도 고양이가 외출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셔야만 합니다. 먹이와 화장실, 스크래처, 캣타워,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등을 갖춘 독방을 마련해 주시고요, 몇 주 동안은 그 방에서만 고양이가 지내게 합니다. 우리가 먼 지방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학교와 이웃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고양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은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은 방 하나에 적응하여 영역권임을 인식시켜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에 적응을 잘 하게 되면은요, 그루밍이나 스크래치 같은 또 일상 활동을 잘 하기 시작한다면은요, 격리용방을 열어두고 스스로 나와 영역권을 조금씩 집 전체로 확장하게 놔둡니다. 실내에는 고양이가 밖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한 구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담벼락에 오르는 대신 높은 캣타워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커다란 나무에 스크래치 하던 것을요, 커다란 스크래치 포스트로
물로 대체해 주셔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물에 대소변 처리하던 것을요, 부드러운 벤토나이트 모래를 커다란 화장실에 담아주셔서 대소변을 처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페로몬 제제인 펠류에이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맛 좋은 습사료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한급식보다는요, 자율급식으로 시작하시다가 차차 제한급식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사냥놀이를 통해서 밖에서 하던 활동에 못 미쳐도 어느 정도 활동 시간 역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석구석마다 숨숨집이나 고양이 터널 혹은 작은 상자를 두어서요, 고양이가 숨고 마음을 달랠 공간도 만들어 주시면은요, 조금 더 빨리 고양이가 실내라는 공간에 적응을 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길냥이를 입양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길냥이 입양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